전효진 변호사의 이름은 지금은 많은 수험생들에게 희망의 상징처럼 불린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는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학생이었고 시험 성적에 울고 웃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낸 청년이었다. 사법시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다. 수많은 청년들이 한 번쯤은 도전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들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합격률은 낮고 경쟁자는 많으며 무엇보다 시간과 정신을 갈아넣는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전효진 역시 처음에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합격자 명단에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 알 수 없는 길. 그 길 위에서 그는 단순한 꿈이나 희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 그는 여러 번의 낙방을 경험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걸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지 않을까? 끝없는 불안과 비교 속에서 마음은 지쳐갔다. 게다가 주위의 시선도 부담이었다. 친구들은 취업을 하고 가족은 걱정을 쏟아냈다.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합격의 소식은 없으니 때로는 자신이 도망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전효진은 스스로와의 약속을 하나 세웠다. 나는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은 없다. 하지만 죽을 만큼 노력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 이 다짐은 그의 공부 방식과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집중된 노력으로 바꾸는 결심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만큼 노력한다는 말을 쉽게 쓴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의 무게를 견뎌본 사람은 드물다. 전효진에게 노력은 모든 것을 공부에 맞추는 삶을 의미했다. 하루를 24시간 단위로 쪼개 철저히 공부 중심으로 배치했다. 잠은 최소화했고 식사 시간조차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주말, 공휴일, 명절도 모두 공부로 채웠다. 때로는 몸이 고장날 만큼 힘들었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믿은 건 단 하나였다. 죽을 만큼의 노력이 결국 나를 합격으로 이끌 것이다. 전효진 변호사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원래부터 천재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때로는 몸이 고장날 만큼 힘들었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믿은 건 단 하나였다. 죽을 만큼의 노력이 결국 나를 합격으로 이끌 것이다. 전효진 변호사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원래부터 천재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나는 단지 남들보다 오래 버티고 끝까지 노력했을 뿐이다. 이 고백은 수험생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끝없는 노력뿐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지금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단순히 힘들다고 느낄 때 멈추는 건 아닌가? 전효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인한 진실을 알려준다.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을 만큼 노력했다. 전효진 변호사는 지금 많은 수험생과 청년들에게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하지만 처음부터 특별한 배경이나 비범한 재능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역시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평범한 고민을 품던 학생이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 속에 서 있었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난공불락의 시험. 합격률은 극도로 낮았고 수년간의 청춘을 쏟아부어도 결과는 보장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전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결단이었다. 처음 시험에 도전했을 때 그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곧 현실은 냉혹했다. 시험은 생각보다 훨씬 방대했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공부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첫 번째 낙방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온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냉정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자기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내가 과연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벌써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닐까? 혹시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일까? 주변의 시선도 버겁게 다가왔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을 하고 연봉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가족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괜찮겠니? 라는 물음은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압박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좌절과 불안의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 오히려 그는 자신을 다잡았다. 나는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다. 하지만 노력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 이 다짐은 그의 삶의 태도를 바꿔놓았다. 공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되었고 그의 하루는 철저히 공부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만큼 노력하겠다 라는 말을 가볍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무게를 견뎌본 사람은 많지 않다. 전효진에게 죽을 만큼의 노력은 단순히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삶 전체를 공부에 맞추는 것이었다. 하루 24시간을 철저히 쪼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최대화했다. 식사 시간조차 줄였고 밥을 먹으면서도 교재를 놓지 않았다. 휴대폰은 잠시의 유혹도 허락하지 않았고 인간관계 역시 최소화했다. 명절, 주말, 생일, 기념일조차 모두 공부로 흡수되었다. 몸은 점점 지쳐갔고 정신은 무너질 듯 휘청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끝난다. 는 절박함이 그를 붙들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일을 보며 원래부터 특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효진 변호사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스스로 말한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었다. 단지 죽을 만큼 노력했을 뿐이다. 이 진솔한 고백은 수험생들에게 강한 울림을 준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유는 그가 본래부터 천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범했지만 평범한 자리에서 죽을 만큼의 노력을 통해 비범함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나는 지금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로, 조금 답답하다는 이유로 멈추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노력은 단순한 반복일 뿐, 진짜 끝까지 밀어붙이는 노력은 아닌가? 전효진의 삶은 우리에게 잔인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준다. 노력한다고 모두 성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만큼 노력했다. 죽을 만큼의 노력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딘 사람만이 마침내 합격이라는 선물, 그리고 자신을 이겨냈다는 자부심을 얻을 수 있다. 전효진 변호사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요약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끝까지 버텼을 뿐이다. 이 한 문장이 수많은 수험생과 청년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우리 역시 지금 이 순간 끝까지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전효진 변호사는 말한다. 노력은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노력은 의미가 없다. 노력은 반드시 기술화되어야 한다. 즉,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자신만의 공부 방식을 끊임없이 실험했고 그 과정을 통해 최적의 공부법을 만들어냈다. 전효진 변호사의 하루는 작은 습관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대신 교재를 펼쳤다. 공부할 범위를 미리 적어두고 체크하며 진행했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집중을 관리했다. 집중 50분 플러스 휴식 10분. 같은 사이클을 엄격히 지켰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하루가 되었고 하루가 모여 결국 합격으로 이어졌다. 그는 공부의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어떤 부분이 반복해서 틀리는지.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자신의 공부를 객관화하는 도구였다. 많은 수험생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하지만 기록을 남기면 스스로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는 공부 기록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했다. 사법시험은 방대하다.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외우려는 태도는 오히려 실패로 이어진다. 전효진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까지 붙잡고 있으면 결국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 그는 시험에 나올 것과 나오지 않을 것을 구분했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버렸다. 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은 그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다. 전효진은 한 번 본 내용을 절대 믿지 않았다. 사람의 뇌는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반복 없이는 절대 기억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최소 3회독에서 10회독까지 반복을 기본으로 했다. 처음에는 느리고 힘들었지만 반복이 쌓일수록 속도는 빨라졌다. 결국 시험 직전에는 1000페이지가 넘는 교재를 단 하루 만에 훑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반복은 지루했지만 그 지루함을 이겨낸 순간 지식은 그의 것이 되었다. 그는 환경을 철저히 통제했다.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는 무조건 차단했다. 휴대폰은 집에 두고 독서실로 갔다. SNS, TV, 인간관계 모두 최소화했다. 책상 위에는 오직 필요한 교재와 필기구만 두었다. 공부의 집중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증명했다. 죽을 만큼 노력한다고 해서 몸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는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지켰다. 일정한 수면 시간을 확보했다. 가벼운 운동으로 몸의 긴장을 풀었다. 식사도 과로하지 않도록 신경 썼다. 공부는 장거리 레이스다. 체력이 무너지면 정신력 역시 함께 무너진다. 그는 이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지속 가능한 노력을 택했다. 누구나 공부하다 보면 지친다. 이때 그는 자기 암시를 적극 활용했다. 나는 반드시 합격할 사람이다. 내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자유로 이어진다. 이런 자기 암시는 단순한 주문 같지만 절망의 순간에 다시 일어나게 하는 심리적 버팀목이 되었다. 결국 그의 공부법은 단순히 앉아서 오래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중, 반복, 기록, 통제, 자기 암시로 이어지는 하나의 체계였다. 그는 노력을 기술화했고 그 기술화된 노력이 결국 합격을 불러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의 공부법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나는 단순히 오래 앉아 있는데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공부에는 효율화된 습관이 있는가? 나는 기록하고 반복하며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있는가? 혹은 여전히 무계획 속에서 막연히 노력하고 있는가? 전효진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알려준다. 노력은 반드시 기술화되어야 한다. 기술화된 노력만이 성과를 만든다. 오랜 시간의 고통과 싸움 끝에 전효진 변호사는 마침내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는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낙방과 좌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눈앞을 스쳐갔다. 합격은 단순히 시험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을 만큼 노력했던 지난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울었고 웃었고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주위 사람들은 축하를 건넸지만 누구보다 그 순간의 무게를 깊이 느낀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러나 합격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다. 합격의 기쁨은 잠시였고 그 뒤에는 묘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수년간 오직 시험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의 삶에는 목표 이후의 그림이 비어 있었다. 합격했다고 해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사람이고 여전히 고민하는 청년이었다. 전효진 변호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리고 진짜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에 있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합격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합격하기까지 버텨낸 과정 속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 말은 많은 수험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성공은 남들이 인정하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끝까지 버텨낸 시간과 노력에서 이미 완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합격 이후 그는 변호사로서 새로운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가 사법시험 준비 시절에 배운 것들은 단순한 공부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로 남았다. 어떤 일이든 기술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은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이미 완성된다. 끝까지 버티는 자만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 이 태도는 이후 그의 강연, 저서,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남긴 말 속에 깊이 배어 있다. 전효진 변호사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시험 공부, 자격증 준비, 혹은 인생의 큰 도전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실질적이고도 진실한 조언이다. 그는 말한다. 죽을 만큼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죽을 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이 말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이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노력한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 다른 길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전효진 변호사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성공은 특별한 재능이 만든 것이 아니다. 단지 죽을 만큼 노력하고 끝까지 버텨낸 평범한 사람이 만든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역시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끝까지 버틸 용기와 꾸준히 쌓아갈 습관뿐이다. 오늘 다시 책을 펼치고 다시 연습 문제를 풀고 다시 기록을 시작하라. 그 반복 속에서 어느 순간 당신은 합격자 명단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전효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성공은 특별한 재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내고 죽을 만큼 노력한 평범한 사람의 끈기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공부 때문에 지쳐 있나요? 시험 준비가 너무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만큼 노력하면 결국 그 길은 헛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책을 펼쳐보세요.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변화를 만들고 결국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께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 자극, 동기부여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끝까지 버티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